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타샤의 책방에 오면서 만나게 된 김성원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교사 오래 하셨고,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저도 초등학교 선생님 했었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엄마들이, 학부모님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있어서 막 옆에서 막 정독하는 것도 좋지만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펴서 보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하고 좀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 요즘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학부모 교육 같은 거 좀 많이 네. 하시던데 제가 어떻게 타샤에서 지금 음, 이제 1학년을 오래 하면서 이제 음, 아이들이 1년 동안 지내온 과정을 보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 이런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책을 냈는데요. 또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부모 교육을 또 진행하고 음, 또 여러분의 그 어머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학부모 교육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고 음, 타샤에서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어요. 음, 그 제 책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네, 일단 부모님들이 어떻게 음, 막연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쉽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고, 네,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습지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과서 안내라든지 각 과목의 공부를 조금씩나마 구체적으로 안내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인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목차를 보니까 목차만 보셔도 선생님 궁금해요. 짝꿍은 뭐 궁금하죠. 짝꿍은 어떻게 정할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네. 엄마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짝꿍은 어떻게 정하는가 이런 궁금한 궁금증 내용도 많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총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입학 전에 네. 저도 이제 애들 키워보면 취약 통지서 나오면 막 떨리죠. 너무 막 엄마가 더 떨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더 네네. 떨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께서는 막연해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간다 하면 어머님들이 막 긴장해서 무엇을 가르칠까를 그치, 먼저 그치.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첫 장 1장에서 준비한 거는 음,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 갈 준비가 잘 되었나를 음, 점검하는 네.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준비 과정에서 2월에 주로 해야 될 일이고요. 2월에 점검할 일인데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이 아이가 수학을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가야 되나, 국어를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가야 되나의 초점보다는 이 아이가 생활이 자기 스스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가를 점검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생활 부분, 뭐 화장실 가서 혼자 해결하고 스스로 밥 먹고, 뭐 하나하나 자기 물건, 뭐 놀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뻥하게 앉아 있거나 울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 주변에 그 아이 수준에 맞게 해야 될 일을 이 세 가지 어머님이 해주셨더라면 우리 아이가 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하는 게 어렵다면 하나하나 정말 공부 가르치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일장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학교 가는데 구구단 못 외워서 어떻게, 네, 얘 우리 글씨 몰라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초 생활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유치원도 오래 다녔고 얘 네, 네. 뭐 어린이집부터 다녔으니까 우리 딸은 잘하겠지, 우리 아들은 잘하겠지 그러는데 실제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은데 선생님 쓰신 이 책에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렇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는 굉장히 놓칠 수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엄마들이. 기본 네. 생활 습관이 들여졌나 안 들여졌나가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게 제대로 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생활 습관 제대로 안 되면 어머님이 잔소리를 맞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잔소리가 아이의 자존감을 많이 깎아먹으면서 사실은 그 아이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이제 펼쳐질 텐데 이 잔소리 더미에 묻혀가지고 아이가 정말 제대로 성장한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렇게 생활이 자기주도 되어 있는 아이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요. 그렇죠. 예. 이제 공부하는데도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재미도 느끼기 때문에 공부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이미 그거는 생활 속에 몸에 배어 있으니까 내 목적 하는 거 그거만 열심히 하면 네네.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허둥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준비 내용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진짜 맞잖아요. 입학식 가면 너무 귀엽고 설레하면서도 또 두렵고 네.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입학 적응기 1년이 정말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1년을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초등학교 6년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네. 선생님 또 1년 동안 많이 1학년 해보셨으니까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이제 습관이 일단 전제된 상태에서 1년 동안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면 계속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아이가 어떻게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초점을 맞추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시험지 한 장, 학습지 한 장을 어떻게 갖고 와서 몇 점을 맞았나에 막 이렇게 총각을 곤두세우는데 그것보다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일단 즐거워하는지 그 다음에 친구 관계가 어렵지 않게 학교 가면 재밌다는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부족한 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그 생활할 때 보면 유치원과 너무 달라서 사실은 경직되어 있어요.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공부하는 아이, 그러니까 학교 공부 외에 또 다른 공부하는 아이도 있는데요. 1학년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4시간, 5시간을 보내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충분히 아이가 학교 가면 너무 즐겁다, 재미있다,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바깥에서 방과후 수업이나 학원 수업을 적정선에서 조절해 주시고 학교에다 오롯이 저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가 무너지면 아이는 사실은 사회성도 무너지고 친구 관계도 무너지고 선생님 관계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나중에는 싫어집니다. 학원 오래 다니거나 많이 다니고 힘든 아이들은 학교 와서 엎드려 있어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있으면 선생님이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계속 일어나라, 똑바로 앉아라, 뭐 제대로 해라 이런 계속 잔소리가 선생님들 이어질 수밖에 없을 때 이 아이는 선생님을 좋아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선생님을 정말 멀어지게 하고요. 또 학교가 재미없는 곳이 됩니다. 맞아. 긍정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도록 부모님께서 1학년 동안은 꼭 아이들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 이번에 1학년 보낸 네네. 엄마가 있어요. 근데 막 걱정하는 게 이런 선생님이 써주신 뭐 학교 시설 바르게 활용하고 왜냐면 너무 어떻게 보면 딱딱해지잖아요. 네, 유치원에서는 막 자유롭게 있다가 그런 어떤 생활적인 면 선생님과의 이런 것보다 학원 뭐 보내야 돼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야. 학원 뭐 보내 물론 중요한데 그런 게 전제되어 있을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재밌게 좋아하게 친구 네. 좋아하게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근데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애가 유치원까지 잘 다녔고 또 거기서 어른스러웠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그래서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 중에 네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과 공부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뭐 국어, 수학 그리고 그 통합교과도 너무 이렇게 짧게라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엄마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 딱 그려 있으면 교과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3장이 이제 제가 교과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과 공부 아이들이 교과 공부를 어떻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학교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이 공부 이런 거에 굉장히 또 신경이 곤두서 있고 우리 애가 더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1학년 이제 교과 과정을 보면 사실은 지식의 양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1학년 수준이 인지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활동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 뭘 공부하지? 사실 공부할 게 별거 없네? 이거 하려면 뭐 일주일이면 다 끝나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연결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집에서도 공부를 시키실 때도
그거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고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시킬 때 너무 많은 그 공부량과 문제집을 풀면 아이들한테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과서로 공부를 이제 3월 중순이 지나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가방이 무거워서 교과서를 학교에다 대부분 놓고 다닙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학교에다 교과서를 놓고 다니니까 더욱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교과서를 국어, 수학, 통합 교과서는 꼭 구입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 부모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너 뭐 배웠어?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오늘 무슨 공부를 했는지 엄마가 궁금하구나. 한번 얘기 들려줄래? 이러면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이거 공부했는데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그 다음 수학 시간에 뭘 풀었는데 이렇게 그 교과서가 있으면 다시 재현을 해서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복습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내 아이가 공부 시간에 제대로 했나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실 수도 있고 제대로 이해했나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교과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어머님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나 이제 수학, 통합 교과가 세 교과가 주가 있고 안전생활이 있어요. 근데 안전생활은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추가로 들어온 교과목이지만 특별한 건 아니고 안전생활에 대한 부분이고 국어, 수학, 통합 교과를 크게 나누어서 본다면 국어는 사실 1학기 때는 한글 공부 위주로 되어 있고 1학기 말에는 일기 쓰기가 간단히 들어와요. 근데 교과 과정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크게 내용은 없지만 어머님들이 부수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하겠다 그러면 책 읽기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일단 한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글을 터득해야 되고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서 국어에서 책 읽기가 사실 1학년은 책 읽기가 전부다 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듯이요. 책 읽기가 전부입니다. 매일 꾸준히 한 권 정도는 꼭 읽어야 되는데요. 두세 권, 네다섯 권 읽는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한 권이라도 큰 소리로 반드시 한 권은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한 권 제대로 읽고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개인 시간으로 시간이 있어서 더 읽는 거는 이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학도 1학기는 간단한 연산 50가지의 수, 2학기는 100가지의 수, 그 다음에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있는 몇십, 십몇 이거의 덧셈, 뺄셈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은 계산하고 나면 금방 없어지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수학에서 학교에서는 이제 교구로 할 활동도 있고 교구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집에 가면 무조건 문제집을 풀거나 연산학습지를 풀어서 아이들이 수학하면 머리 아파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또 재밌어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부모님께서 수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부족하셔서 지금 구체적 조작이기 때문에 주로 교구나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국어적인 요소를 많이 결합을 시켜야 돼요. 2 더하기 3 하면 5 금방 나오죠. 근데 아이들을 이거를 말로 표현해 봐라 그러면 이게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언어화가 안 되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2 더하기 3 가로셈 세로셈 막 기계적으로 너무 많이 해서 암기하듯이 그냥 5가 튀어나와요. 근데 2라는 거하고 3이라는 게 더하기라는 기호를 통해서 그 등호 기호가 나오잖아요.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등호라는 개념이 그 같다는 거, 양쪽 이쪽 2 더하기 3하고 5라는 게 같다는 그거를 언어화해야 되고요. 또 2와 3의 합은 5입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 5라는 그 개념을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계속 2 더하기 3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두 개, 사과 2개 있는데 3개 배가 있어. 이거를 다시 합치면 몇 개일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참새 3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2마리가 더 날라왔어. 이렇게 계속 언어 작업을 하면 아이가 수학적인 그쵸. 그런 개념이 훨씬 더 풍성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연산학습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말고요. 문제집은 복습 개념으로 한 장이나 한 2장 정도 하고 계속 교보 가지고 아이들이 놀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쵸. 1학년 때는. 실생활하고 딱 접목되게 네, 접목되게 해야지 수학은 재밌다.
수학을 뭐 학교에서 평가하는 학습지를 90점 맞아와도 수학이 지겨워요 그러면 이거는 맞아요. 실패한 공부이니까 80점을 맞더라도 수학은 음. 너무 재밌어 또 하고 싶어 이런 개념을 갖도록 그렇죠. 좀 여유를 두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엄마하고 이제 어디 차 타고 가다가도 네.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실생활하고 딱 있는 수학인데 어릴 때 자칫 잘못해서 이게 어려운 네. 과목, 지겨운 과목 지겨워. 하면 너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죠.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 연산 지겹다는 학습지 거지. 지겨워서 애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맞아요. 있어요. 네, 지겨운 걸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통합은 정말 말 그대로 통합적인 교육이니까 네, 정말 요즘 저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통합교과는 네. 이제 3학년부터 사회, 과학, 바른생활이 나눠진 그 과목이 1, 2학년 때는 통합교과로 이제 통합이 되어 있고요. 교과가 통합교과가 아니라 봄, 여름 1학기 때는 그렇고 2학기 때는 가을, 겨울에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입니다. 근데 요소가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러니까 사회, 과학, 바른생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교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학교에서 하는 그 스케줄대로 진도 과정을 그냥 따라가게 하고요. 집에서 보충해 줘야 한다면 어머님이 통합교과를 펴놓고 야 이거 만들어 보고 뭐 미리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교과에서 주제에 맞는 책들을 어머님들께서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봄하면 사실 소단원으로 학교 가는 길 도란도란 봉동산인데요. 3월 중순 이후로 이제 통합교과가 시작되면 학교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럼 학교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도서관에 가시던지 서점에 가시던지 집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어머님이 그걸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10권이고 20권이고 읽어서 학교에 관한 주제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아이가 책으로 읽어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뭔가 학습할 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적극적인 아이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책 독서 목록을 어머님께서 모아서 아이가 읽게 하고 그 단원을 공부할 때는 계속해서 그 책 속에 있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 독서 하고요. 책을 구하기 정말 어렵다. 근데 저는 뭐 유튜브나 이렇게 매체로 읽는 책도 중요하지만 1학년 때는 그 종이로 된 책을 읽도록 하는데 사실 제한적이잖아요. 요즘은 도서관 가기도 많이 힘들고 서점에도 무리가 가니까 한 5권 정도는 꼭 준비해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제 검색해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그걸 통해서 읽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합교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통합교과가 굉장히 수업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책에 글씨가 없어요. 그림만 있고 해서 네네. 그때 선생님의 역량이 엄청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그때 긴밀하게 엄마 학교 집에서 된다면 굉장히 풍부한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통합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학년 뭐 지식적인 거 뭐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네. 뭐 생활습관, 통합교과 이렇게 하는데 또 어머니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도대체 궁금한 거 막 말하기도 좀 물어보기도 좀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네. 이런 거 어떻게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방과후가 요즘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학교마다. 그거 뭐 해야 돼요? 꼭 다 해야 돼요? 학원도 가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를 때 이런 자잘한 질문? 꼭 네. 필요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저는 요 부분을 정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 같아요. 방과후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수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를 신청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께서 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너무 하고 좋아요, 싶은 게 지금.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한 중학년까지 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1학년 아이들은 초기에는 한두 개 많아야 한두 개 정도 하시고 학교 생활 하는데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고 짜증내지 않는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방과후 수업은 사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균형감 있게 아이가 정말 1학년 수준 체력으로 해낼 수 있을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뭘 선택하느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선택하셔야 제일 됩니다. 중요하죠. 예, 예. 어렵지만 근데 네. 참 어렵죠. 어렵죠. 근데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요. 원하는 거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뭐 알려줘요. 급식에 대한 거라든지 뭐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기 옆에다 펴놓으시고 요거는 적응기 때 굉장히 필요한 좋은 네.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펴놓고 사전 보듯이 네네. 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마지막에 학부모께서 꼭 알았으면 좋을 유익한 정보도 있어서 정말 선생님이 되게 오랜 경험에서 녹아 나온 게 다 이 책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도 읽으면 좋으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네, 이 책이. 그냥 뭐 예. 제가 여담이긴 했는데 음, 처음 1학년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음. 또 고학년에 익숙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시스템상 학년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막연할 때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더니 아, 전체적인 맥락이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부모님도 아마도 읽어보시면 1년 과정이 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내 아이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책도 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점검사항을 한다든지 또 여기에 보면 뭐 3월에 해야 될 건데 매일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 책을 옆에다 놓고 진짜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정말 저도 애들 키워보고 또 학교에서도 해봤지만 1학년이라는 그 학년 1년은 너무 인생에서도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과정만 아이가 잘 지내고 기본 생활 습관, 그다음에 공부의 그 기본 습관, 제가 이제 나름대로 복습 과정을 얘기하는데 아까는 복습 과정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게 복습 과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규칙적으로 책 읽기하고 뭐 수학 복습 정도만 일어난다면 이제 자기주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좀 더 아이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지. 부모님께서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맞아요.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본 생활 습관도 저절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길러질 것 같고 또 자기주도적인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고 또 학부모님들도 뭔가 이렇게 짜여진 거 우왕좌왕을 안 하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정말 아이의 미래 바꿔요, 1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닉네임을 바꿨어요. 아미쌤이라고 아이의 미래를 진짜? 바꾸는 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저도 아이가 정말 미래에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아미쌤으로 너무 지었거든요. 좋아요. 네, 아미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쵸. 조금 어머님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이한테 훨씬 더 다그치거나 그쵸. 조바심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줄어들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려운 데를 탁탁 긁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는데 정말 초등학교 1학년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꼭 강추하는 우리 아미쌤 김성원 선생님이 직접 쓰신 책인데 꼭 읽어보시고 어렵진 않아요, 정말. 네네. 어렵지는 아주 쉽게, 않은데, 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네. 지금 7살 엄마들도 막 네. 지금부터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어머님도 좋고요. 1학년 이미 입학한 어머님도 조금 한 번쯤 읽어보고 점검하는 것도 좋고 1학년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2학년에 진입한 아이들도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제대로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맞아요. 1, 2학년 교육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2학년 부모님께서도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이 네.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생각 많이 했던 거는 ADHD가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선생님들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을 좀 믿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내용도 좋고 또 선생님이랑 직접 하니까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은 시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7살 걱정이 많으실 거고 7살 엄마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기본 생활이 많아서 그냥 초등학생 엄마 학부모님들이라면 한번 그냥 쓱 네,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